켜요? 사람 들어가잖아.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 망치신 분.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진짜? 누구라고요? 그럼 이 소개는 어떨까요? 당신이 자동차 타이어만 굴릴 줄 알았지 진짜 중요한 타이어는 굴릴 줄 몰랐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온 사람이라고요. 저는 당신이 이전에 어떻게 노후 관리를 했건 그건 관심 없어요. 제 현재 관심은 현재 당신이 버는 돈 그리고 곧 다가올 수익 없는 은퇴 시기 그 뒤치다거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퇴직연금 통장 가지고 계시죠? 그거 그냥 가입 후에 처박아 두셨던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대로 타이어를 굴려 스스로를 구하시겠어요? 너 뭐야? 진짜 나한테 왜 이래?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마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홀로 살아남을 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결정되면 전화 주세요. 저축만 했지. 사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이제 됐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엄마. 쟤도 불렀어요? 알아야죠, 당사자인데. 어머니는 혼자 스스로 사실 방법을 찾는 걸 선택하셨어. 이 좋은 걸 알면서도 너한텐 알리지 않으셨더라. 네 노후보단 본인이 더 중요하셨나 봐. 엄마, 퇴직연금 상품 혼자 알려고 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어떡하니? 자식 믿고 노후 준비 안 해? 넌 그래라. 난 그게 안 된다. 엄마가 어떻게 그래? 좋은 건 나도 같이 알아야지. 어떻게 엄마 혼자만 알려고 하냐고! 안녕하세요. 더 많이 받는 글로리한 노후 김성근입니다. 오늘도 퇴직연금에 대해 우리에게 알짜배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이제는 왠지 퇴직연금 상담 창구에 앉아있을 것만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소장님, 점점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잘 지내셨어요? 아, 물론 잘 지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세시대 연구소 김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시대 연구소 장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백세시대로 오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생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네, 두 분. 뉴페이스가 계시기 때문에 네,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그럼요. 뭔가 또 이제 옷도 별빛이 쫙 이렇게. 별빛이 내린다. 지금 벌써 집에 네. 가고 싶으시네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건강하시니까요. 네. 뭔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더 주실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아니군요. 저희 소장님께서 네. 그 아나운서 옆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서포트 해드리러 네. 나왔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힘드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만하세요. 괜찮다시잖아요. 네, 정말요? 괜찮다시는데 왜? 지금 다이아몬드 팬도 들고 계시잖아요. 오늘 좋은 꿀팁 주시려고.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근데 서포트를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맞죠. 우리가 저도 그냥 지금처럼 나 네. 혼자 가자! 일시자! 이렇게 그게 편하죠. 하면 되는데 우리 소영 씨 갈 때 챙기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흘리지. 챙겨줘야지. 주소 줘야 되지, 줘야지. 머리 넘겨줘야 네. 되지, 먹여주고. 주변 상황 다 파악해야 네. 되지. 서포터가 더 힘듭니다, 사실. 그럼요. 뭐 운전할 때도 뭐 꼬불거리는 길, 뭐 쭉쭉 가는 길 운전자는 별로 신경 안 쓰여요. 왜냐면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옆에 앉은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얘가 깜빡이를 늦게 켜.
그러면 옆에 앉아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 난 또 나만 그런 줄 왜요? 알았잖아. 아니야, 다 그래요. 저도 운전자석 옆에 조수석에 앉을 때 어. 내비게이션 같이 봐줘야 되지. 그리고 또 운전자 예민하면 그 예민한 거 다 받아줘야 되지. 그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조수석 타는 걸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왜요? 잔소리하는 거.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혹시 지금보다도 말이 많나요? 훨씬 많죠. 네. 그건 너무 심한데? 정말? 약간 라디오를 제가 잡아먹죠. 계속 얘기하죠. 여보 여기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존댓말로 해주시네요? 존댓말로 해요.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맞아요. 네.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운전할 때 그래야 됩니다. 네네. 혹시 오늘 세 분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상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좀 뭘 알아야 예습을 할 텐데 저희는 지금 복습하기도 벅찹니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오늘 뭔가 알고 오신 것처럼 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알고 오셨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 자동차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우리 자동차 네네. 붕붕이요. 네. 저 퇴직연금 얘기를 하러 왔는데 자동차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차랑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타이어. 타이어. 그 타이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 점점 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퇴직연금의 비용을 위해 타이어 관련된 뭔가를 사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 짚었네요. 맞는 게 없네. 타이어는 다양한 퇴직연금 금융 상품의 성격을 구분한 이제 방법인데요. 각각 앞 글자를 따서 TIRE, 타이어가 된 거죠. 상품을 뭐 굴리기를 하듯이 타이어 굴려라 이렇게 뭐 한 거 아닐까요? 그치. 타이어를 굴리듯이 잘 굴려라. 잘 굴려라. 잘 굴려라. 그렇지.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타이어를 굴리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RE를 따로 떼서 읽으면 다시 타이어, 리타이어가 되거든요. 야, 이게 뭐냐 하면 타이어를 갈아 끼워라. 노년을 향해 굴러갈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은퇴 시기에 타이어 갈아 끼우고 힘차게 굴러가는 거죠. 연금 자산도 이 타이어로 굴리는 거고요.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정말 잘 끼우셨네요. 그렇죠. 리타이어. 다시 리타이어. 그렇습니다. 네, 이제 타이어의 첫 글자 T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말합니다. TDF는 드디어 나왔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은행 장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이 정도는 뭐. 몇 시간 전에 들으신 것처럼 잘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거 몇 시간 전에 공부한 줄 알겠어. 맞아요. 네. 말 그대로 알아서 굴러가는 그 초보분들이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퇴 시점에 맞춰서 펀드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골고루 투자를 해서 그리고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도 조절을 하면서 자동으로 정체가 조정이 되는 일종의 자산 배분 펀드를 말합니다. 이제 은퇴 시점 즈음에 TDF를 선택을 하면 이제 자기의 은퇴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펀드계의 자율은행 장치라고 딱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해피데이.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 글라이드 패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해주는 항공기 착륙 경로를 말하는데요. 자산에서는 위험에서 안전으로 가는 곡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TDF가 그 곡선을 그리게 해주는 건데요. 물론 TDF 자체가 완벽하게 그 외부의 변수에 반응하기는 힘들고 남들이 다 호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불황에서 이것만큼은 하고 이제 안전한 것도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난 정말 너무 관리가 어렵다.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요. 하는 네. 희원 씨처럼 네. 초보 연금 투자자들이 비교적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저는 확실히 TDF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맡겨야죠. 저도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래도 이제 다음 것도 이제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가 뭐였죠? I. 바로 인컴 펀드입니다. 인컴 펀드는 채권이나 고배당주, 그다음에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는 상품들을 모두 말하는데요. 이제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자산에 투자를 하면 매매를 했을 때 얻는 게 손익이고요. 그 보유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데 그 후자가 바로 인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야, 이 인컴 펀드인데 이자랑 배당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인컴 소득을 유지하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이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을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들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인컴 펀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동안에 수익이 나는 것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당이 높은 주식이나 이자를 더 주는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동안 수익이 나야 하니까 덕분에 이제 수익률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것도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상품에 몰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드는 배당주가 있어도 거기에 올인, 그다음에 뭐 마음에 드는 부동산 펀드가 있어도 올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당주도 일부 하고 부동산도 일부 하고 채권형도 일부 하고 해서 다양한 인컴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인컴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컴 EMP 펀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인컴 펀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펀드의 절반 이상을 다양한 인컴 상장 지수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인컴 EMP 펀드입니다. 인컴 펀드는 좀 시간은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이네요, 저는. 네. 아, 그러니까 좀 안전-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좀 안전하게. 저는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그 어떤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 R하고 E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거 듣고 그럼요.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또 나름 재미가 있는데요. 네. R이라고 하면 리츠입니다. 리츠. 드디어 나왔어. 과자 이름 아닌 리츠. 아, 리츠. 네, 리츠. 네. 예? 맛있지, 한 손씩.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일종의 임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우와. 근접하게 했습니다. 리치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리츠. 아니죠? 아니죠. 부자들이 갖고 네. 있어서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네. 건물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불가능하죠. 일이에요. 네, 건물주의 꿈이 그냥 다음 생에나 있을 네. 것 같고 이런데요. 이 리츠가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그 상황에 따라 매력적일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아닌데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소액으로 건물주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 있네요. 네. 그리고 보통 국내에 상장돼 있는 리츠 한 주가 5,000원 내외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와 달리 일반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네요. 이거 제 꿈 같은 일인데요. 정말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해갖고 왠지 어디 투자했어 그러면 나 건물에 투자했어. 그럼.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 이제 향후 몇 년 뒤면 건물주란다 이렇게 아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리츠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네. 그 위험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위험하네요. 네, 위험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악재인 지금 환경에는 자유로울 수가 더 없고요.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나 시장 가격도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그 기본적인 목적이 꾸준하게 임대 소득에 확실하게 두고 있고 그 수익률보다는 꾸준하게 그 배당이 발생하는 리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어떤 것일지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성격이라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TDF가 알아서 운용을 해준다. 그리고 인컴펀드가 보유해서 수익이 나는 거. 여기까지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안정성 그리고 아니면 수익성 이런 게 있었는데 리츠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하는 뭘까? 다 그냥 짬뽕해서 싹 콜라보레이션 한 거지. 다 일단 그거는. 섞어. 그러니까 앞에 아유, 설마. 앞에 누가 리츠 섞어? 있었고 T가 TDF였잖아요. 그렇지. T리츠. 리츠 T? 설마 그게 다섯 리츠 개서 티? 말. 아, 그런 거 에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 아닙니다. 소영 씨가 눈치가 역시 작년에 저 부자과에서부터 눈치가 눈치가 좀 네, 있죠.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자, 뭐가 돼요? 네, 마지막 E는 상장 지수 펀드 ETF입니다. ETF. ETF. 계속 연기할 때 ETF 계속 했잖아요. ETF 외우려고 네. ET. ETF. ET 이거 네. ETF. ETF의 이제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네.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가능한 펀드와 실시간 거래가 황금성이 좋은 주식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ETF의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를 추정으로 하는 그 인덱스 펀드로 표현을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의 운용 역량이 중요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펀드 보수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경우에 수수료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치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군요. 네. 제가 이제 타이어라고 딱 확실히 하나로 정리를 하니까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꼼꼼할 땐 되게 꼼꼼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래요? 꼼꼼할 그런 때가 면이. 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근데 또 무심할 때는 한없이 또 무심해.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매일 들여다보면은 고민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완전 잘 알고 뭐 자신이 있으면 중간에 바꾸고 막 그럴 텐데 사실 자신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죠? 네. 뭐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순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있나요? 네. 진짜요?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요거는 들어가서 뭔가요? 우리가 디폴트 값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전 지정 운용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폴트. 예. 네, 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DC나 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기본적인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 자금을 굴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존 가입자랑 신규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예시도 다르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C나 IRP에 적립된 퇴직연금들이 그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잠들어 있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펀드로 옮겨서 좀 일부러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뭐 수익률 업그레이드 서비스 같은 개념이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잊고 있어도. 네. 이게 고삐를 쥐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격이네요. 영차, 영차, 영차. 수익을 내자. 착착착 이렇게.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상장 지수 펀드 같은 데 투자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사실 잘 못하시거든요. 혹시 실패해서 까먹으면 어떡하나. 나는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원리금은 보장될 테니까 일단 넣고 보자.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들이 상당 부분 방치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원금 안 있는 게 어디야라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디폴트 옵션들이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제도를 1981년부터 도입해가지고 디폴트 옵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호주는 92년부터 마이 슈퍼 디폴트 옵션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네스트를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도입이 늦은 거 아니에요? 자, 늦은 만큼 다른 나라에서 거친 시행착오에서 얻은 개선점을 많이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디폴트, 즉 정해진 대로 운용한다는 게 디폴트 옵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입자가 골라서 운용을 하는 거죠. 아까 소장님께서 따로 설명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이건데요. 여기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4, 2, 신규 가입자는 1, 2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가입자는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2주 뒤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1일 후에 통지하고 그 고객에게 통지 이후 2주 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규 가입자한테는 하루밖에 안 주네요. 그 다음날 바로 그래서 시행해버리는 바로 거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네, 기존 가입자들은 이미 상품이 만기가 된 분들이니까 이제 4주간의 여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신규 가입자는 최초 입금을 하고 운용을 안 할 시 얼른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할 때 바로 해야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설정할 수 바로 있으니까. 대부분, 네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나눌 수 있어요? 위험 등급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목표 수익률, 그다음에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의 투자 비용을 늘리고요. 반대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는 안전한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해야지 강제는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DC형과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 꼭 상품 하나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개 정해도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진짜. 야, 드디어 3주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오, 늘었어. 디폴트 옵션은 이제 단일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승인이 가능한데요. 상품 포트폴리오는 최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유형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 준비쟁이. 이렇게 또 서포트를 하러 왔으니까. 예. 네. 디폴트 옵션 상품은 이렇게 나뉘는데요. 예. 네, 표를 보시면 먼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펀드 상품으로 나뉘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세분화가 됩니다. TDF, BF, SVF, 부동산 인프라 펀드, 요 펀드 상품하고 그 위에 보시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약간 원리금 보장 상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섞어서 그쵸, 그 비중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조금 아까 표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렇게만 봐서는 잘 몰라요. 원리금 그렇지 부장인가 않나요? 보다라고 하지 네.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물론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퇴직연금 상품을 체크할 때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이제 만기 시 이자 수익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중도 해지 시에도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은 소영 씨 어때요? 다 보장이 되고 이 그렇지. 손실이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왔다지. 왔다지. 손실이 없으면 예,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아니 이자도 나오면 손실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원리금 보장이 된다고 다 좋은 게 또 아닙니다. 그 저금리 지조가 지속이 되면 인플레이션에 엄청 취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좀 옮기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 실적 배당 상품의 비중을 늘려주고요. 하락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수익이 조금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직 시기가 조금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수익을 좀 올리고 퇴직이 좀 가까워진다. 그러면 원금 보장 상품으로 좀 안정을 꾀하면 어떨까요? 이런데도 잔머리 좀 써야 하긴 하잖아요. 소영 씨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영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너 배울 게 많아요. 아니 그동안 고생했어요. 잘 가요. 좀 약간 무거워지긴 하는데. 괜찮은 사실 것 잘 같았어요. 몰라요. 그만큼 이제 이해가 잘 빨리 됐어요. 네, 그럼요. 네.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투자 한도거든요. 한도. 예, 그래서 실적 배당 상품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적립금 전액을 하나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죠. 오케이. 오늘 제가 소장님 서포터로 나왔기 네. 때문에 슬쩍 하나 더 붙이자면 많이 붙이시네요. 네. 네. DC형과 IRP 안에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투자 한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가입자별 저축은행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는데요. 네. 뭐 4천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금융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천만 원까지 보통 예금자 보호 그렇죠, 한도가 그렇죠.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예적금 포함을 해서 5천만 원까지는 아니고 DC나 IRP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5천만 원까지는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DB는 어차피 이제 개별 근로자가 가입한 그 퇴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도 유형에 상관없이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을 합니다. 전액이요? 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촘촘하고 꼼꼼하게 내 노후 자산을 좀
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제도란 방법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연금을 받는 글로리한 노후를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첫 해부터 쭉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퇴직연금은 최대한 빨리 들을 수 있을 때 들고 그럼요. 그 다음에는 잊어야 돼요. 잊어야 그 다음엔 이때 근데 상품은 근데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연령대와 소득에 맞게 어떻게 투자 운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잘 굴릴 것인데 이 전략에 맞는 상품은 타이어에 맞춰서 그럼요. TIR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된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네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뭐 있죠? 뭐 바로 있죠? 디폴트 옵션. 그럼요. 와우. 예. 이게 퇴직연금의 핫 아이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디폴트 옵션은 잊으시면 아니 돼요. 갑자기 허경환 선배인 줄 알았죠. 많이 보던 게 나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문동은 씨랑 예, 맞아요. 섞였어요. 아직 못 빠져나왔어요. 나오세요 이제. 아니, 아니래요. 아시! 좋았어요. 텐션 겨우 끌어올렸네요. 그럼 끌어올려. 네, 좋습니다. 희원 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도 그럼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 다 썼어요. 그러니까, 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요. 이제 퇴직연금 트렌드에도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디폴트 우리가. 옵션 생각하면. 그럼요. 네. 디폴트 옵션. 물론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꼼꼼하게 시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네. 노후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챙겨야 되는데. 내 노년기 40년을 준비하는 건데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어려운 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상품 잘 골라서 굴리면서 더 글로리한 노후를 누리기 위한 네. 그런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네. 왜 마치 배울 만큼 배운 것 같아요. 왜 마치 네. 끝낼 듯이 맞아요. 호흡을 인사해야 하시죠? 되나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필요한지도 배웠고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도 배워가지고 저희가 더 알아야 될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왜 이렇게 퇴직연금을 애써서 네,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 40년을 이제 그치. 그거 이제 공백을 채워야 되니까. 맞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잘 모아서 노후에 보람차게 알차게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잘 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쓰는 것까지 알려주시는군요. 지혜로운 인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넣기만 했구나. 아니 돈을 맞아요. 아무리 모아도 저처럼 한 방에 아유 됐다 이 그냥 돈 여기다 써버리자. 나한테 선물하자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야. 안 되지. 네, 그동안 잘 넣어서 잘 굴린 우리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인출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쓰는지. 네, 그야말로 대미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기대 가득 안고 다음 시간에 또. 또 아쉬워. 아쉽네요. 또 막상 끝날 때 되니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가지고 네. 우리 네 분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좀 더 많이 받는 오 글로리한 노후를 위한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